중세 유럽의 어느 성,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진 보물 창고 안에 길고 하얀 뿔 하나가 붉은 비단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이 뿔의 값을 매기면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몇 배는 비쌌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성 한 채와 맞먹는 값이 매겨진 뿔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왕과 교황이 앞다투어 사들였고 이 뿔에는 독을 중화하고 병을 고치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이 뿔을 깎아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술에 독을 탔을까 겁이 날 때마다 그 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잔이 독을 걸러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이 귀하디귀한 물건의 정체는 전설 속 유니콘의 뿔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니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왕과 교황이 성 한 채 값을 치르고 애지중지한 그 뿔은 대체 어디서 온 물건이었을까요? 답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좀처럼 닿지 않는 북극의 얼음장 같은 바다예요. 그 뿔의 진짜 주인은 유니콘이 아니라 일각고래라는 고래였습니다. 몸 길이는 4m에서 5m 정도, 이마에서 앞으로 길고 곧게 뻗은 하얀 뿔을 단 고래죠. 얼핏 보면 정말로 전설 속 유니콘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북극을 오가던 바이킹과 상인들은 이걸 아주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각고래를 잡아 뿔만 뽑아서는 이게 진짜 유니콘 뿔이라며 남쪽 유럽에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뿔이 어디서 왔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출처가 알려지면 값이 떨어지니까요. 바다 밑 고래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정직하게 말했다 하면 아무도 성 한 채 값을 치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저 먼 북극 고래의 앞니 하나가 유럽의 성에서는 왕의 보물로 대접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크게 성공한 눈속임 장사라고 할 만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눈속임이 예술과 이야기에도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그림 속 유니콘 뿔은 하나같이 나선으로 꼬여 있습니다. 화가들이 실제 일각고래의 뿔을 보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니콘의 그 우아한 나선 뿔은 알고 보면 북극고래의 이빨을 본뜬 모양이었던 거죠. 이 가짜 유니콘 뿔이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았는지 몇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이 뿔 하나를 손에 넣었다고 전합니다. 그 값이 성 한 채와 맞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여왕은 이 뿔을 왕실 보물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덴마크 왕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이 일각고래 뿔을 여러 개 엮어 왕이 앉는 대관식 옥좌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옥좌가 사실은 북극고래의 이빨로 짜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옥좌는 당시 사람들이 이 뿔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말없이 보여줍니다. 약재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뿔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만병통치약이라며 비싸게 팔았습니다. 열병에도 전염병에도 심지어 독에도 듣는다고 했죠. 가루 한 주미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으니 그야말로 약장수의 꿈같은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뿔에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독을 걸러주지도 병을 고치지도 못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동물에게서 나온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 물건에 기꺼이 마법을 더시폈습니다. 진짜 마법은 뿔이 아니라 그걸 믿고 싶어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진실이 나옵니다. 그 뿔은 애초에 뿔이 아닙니다. 이빨입니다. 그것도 앞니, 정확히는 왼쪽 송곳니 하나가 입술을 뚫고 몸 밖으로 길게 자라 나온 겁니다. 상상해보면 좀 기묘하죠? 우리 앞니 하나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얼굴 앞으로 2m, 3m씩 곧게 뻗어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일각고래한테는 그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큰 수컷의 뿔은 3m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기 몸길이의 절반이 넘는 이빨을 얼굴에 달고 다니는 거죠. 게다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뿔 표면을 보면은 가느다란 홈이 나선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 나선이 항상 같은 방향, 왼쪽으로 도는 방향으로만 꼬여 있습니다. 수백 마리를 봐도 예외가 거의 없어요. 자연이 만든 물건치고는 공장에서 찍어낸 나사처럼 지나칠 만큼 규칙적입니다. 대부분은 수컷만 이 엄니를 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왼쪽뿐 아니라 오른쪽 이빨까지 함께 자라 뿔이 2개인 개체가 나타납니다. 500마리에 한 마리쯤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경우죠. 또 가끔은 암컷한테서도 짧은 뿔이 자랍니다. 자연은 늘 이렇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고는 예외를 몇 개씩 슬쩍 끼워둡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이빨을 일각고래는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오랫동안 가장 흔한 짐작은 무기 아니면 과시였습니다.
실제로 수컷들이 그 물 위에서 이 뿔을 서로 맞대고 문지르는 모습이 관찰됐거든요. 사슴이 뿔로 힘을 겨루듯 짝짓기 철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확인하는 도구라는 설명입니다. 뿔이 길고 굵을수록 힘센 수컷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본 연구자들이 예상 밖의 걸 발견했습니다. 이 이빨은 속이 꽉 찬 딱딱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고 그 안으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신경 말단이 바깥 바닷물과 직접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뿔이 거대한 감각기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물의 온도나 짠 정도, 어쩌면 주변의 미세한 변화까지 이 긴 이빨로 더듬어 읽는다는 가설이죠. 이빨로 물맛을 보고 온도를 잰다니 사람 기준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감각입니다. 더 흥미로운 관찰도 있습니다. 최근 북극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 일각고래가 이 긴 뿔로 물고기를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뿔로 물고기를 순간적으로 기절시키거나 움직임을 흐트러뜨려 사냥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무기이자 낚싯대이자 감각기관, 하나의 이빨이 여러 일을 겸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엔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감각기관 가설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암컷은 대개 뿔이 없어도 잘만 살아간다는 반론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 뿔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각기관이라면 뿔 없는 암컷은 어떻게 멀쩡히 사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선 이 뿔이 무기이면서 과시물이면서 동시에 감각기관일 수도 있다고 열어두는 게 정직합니다. 자연의 물건은 용도가 하나여야 한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정작 답을 아는 건 일각고래 본인이겠지만 아쉽게도 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각고래가 이렇게 오래 수수께끼로 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고래거든요. 이 고래는 1년의 상당한 시간을 저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에서 보냅니다. 캐나다 북부와 그린란드 언저리, 얼음이 갈라진 좁은 틈으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먹이를 잡으러 수백 미터 아래 깜깜한 물속까지 잠수합니다. 깊게는 1000m를 넘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넙치나 대구, 오징어 같은 먹이를 찾죠. 눈이 아니라 소리를 쏘아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먹이의 위치를 잡아냅니다. 일각고래는 무리를 지어 삽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얼음 사이를 오가고 계절이 바뀌면 먼 거리를 함께 이동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소리를 주고받으면서요, 저 얼음 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시끄럽고 훨씬 북적이는 세계입니다. 이들이 내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 쓰는 빠른 딸깍 소리, 그리고 서로를 부를 때 쓰는 휘파람 같은 소리죠. 특히 어미와 새끼는 저마다 고유한 소리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얼음 및 캄캄한 물속에서 눈이 별 소용없으니 이들에게 소리는 눈이자 이름표이자 대화입니다. 저 길고 신비로운 뿔에만 눈이 가기 쉽지만 정작 이 고래의 진짜 세계는 소리로 촘촘히 짜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뿔 하나에 홀려 성 한 채를 내주는 동안 이 고래는 저 아래에서 소리로 짜인 자기들만의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설의 재료가 되기에는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고 이상하게 생겼고 게다가 그 몸에서 나온 뿔만 뚝 떼어져 육지로 흘러 들어왔으니까요. 정작 그 뿔의 주인이 저 먼 얼음 밑을 헤엄치는 미터짜리 고래라는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눈속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생겼습니다. 일각고래는 얼음에 기대어 사는 고래라 북극의 얼음이 줄고 바닷길이 시끄러워지는 변화에 유난히 취약합니다. 얼음이 물러나면 천적인 범고래가 더 깊이 들어오고 늘어난 뱃길의 소음은 소리로 세상을 읽는 이 고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설을 만든 이 고래가 정작 지금은 조용히 위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래된 눈속임은 대체 언제 들통났을까요? 17세기 덴마크의 한 학자가 나섰습니다. 올레 보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럽 곳곳에서 유니콘 뿔이라며 팔리는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할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 뿔은 육지의 전설 동물이 아니라 북쪽 바다에 사는 어떤 고래의 이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뿔의 뿌리 부분이 고래의 두개골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오랜 신화 하나가 이렇게 한 학자의 관찰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진실이 밝혀졌다고 값이 하루아침에 폭락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이야기를 쉽게 놓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이때부터 유니콘 뿔은 조금씩 마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연의 물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각고래를 뜻하는 이 고래의 옛 이름에는 시신이나 주검을 뜻하는 말이 섞여 있다고 전합니다. 얼룩덜룩한 회백색 피부가 물에 오래 잠긴 사람의 살빛을 닮았다고 본 겁니다. 유니콘이라는 화려한 전설의 이면에 이렇게 서늘한 이름 하나가 함께 붙어 있었던 거죠. 자, 같은 고래를 두고 누구는 신성한 유니콘을 보고 누구는 주검을 떠올린 셈입니다. 유니콘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을 만든 진짜 동물은 지금도 북극의 얼음 밑을 조용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얼굴 앞으로 곧게 뻗은 하얀 이빨을 앞세운 채로요. 왕들이 성 한 채 값을 치르고 산 건 신비한 유니콘의 힘이 아니라 저 먼 바다 고래의 앞니 하나였습니다. 조금 기미 새는 진실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 속의 우아한 동물보다 실제로 저 혹독한 얼음 밑을 살아가는 이 낯선 고래가 훨씬 신기하니까요. 전설은 사라졌지만 그 전설을 만든 주인공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부디 오래도록 저 북극 바다를 헤엄칠 수 있기를.